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국내 유통기업인 이마트에서 데이터 분석 직무를 맡고 있는 김남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와 마케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서 앞으로의 방향성, 마케팅 방향성이나 오퍼 등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그렇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 고객은 가공식품보다는 비가공식품을 더 선호하는 고객이니 비가공식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더 크게 주자라던가, 혹은 이 고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 장보기 식품을 많이 구매하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그런 양파나 콩나물 이런 기본 식재료에 대한 할인을 더 주자라는 등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만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에는 데이터 수집부터 또 가공 혹은 전처리,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 영역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느냐가 말씀하신 엔지니어나 분석가 그리고 사이언티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처음 얘기한 4가지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과 가공 부분에 큰 역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깔끔한 자료로 만든 뒤 그걸 실제로 다양한 분석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거나, 혹은 특정한 어떤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한 모델을 만드는 등등의 조금 더 고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데이터 과학자,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유통업계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오퍼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분석가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 분석한 결과를 마케팅에 적용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고객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고객과 가깝고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을 셀링하는 기업인 유통업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 직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서류나 스펙을 위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투입되었을 때 실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분석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나 기존 코딩했던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잘 정리해둔 포트폴리오를 만들곤 했습니다. 저는 사실 스펙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노라 할 만큼 성적이 좋다거나 한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분석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진행했던 빅데이터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이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한 2달간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조별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별 과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가장 핵심 경험으로 잡고 포트폴리오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 학교에 이제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는데 정문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에 되게 큰 팜플렛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뭐 파이썬이나 R 그리고 뭐 SPSS 등 되게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그 강의 중에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추가로 단순히 강의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조별 과제를 통해서 실제 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까지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 때문에 해당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해가 2018년도 여름이었는데요. 2018년도 여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가 정말 너무 폭염이 심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온열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망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자라는 공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온열질환 환자들이 많이 분포한 서울 시내 구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위 탈출 대작전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많이 됐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 지금 회사에 들어올 때 서류 전형을 합격하면 1차 면접을 보고 그 이후에 2차 면접에서 PT 면접이라고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약 7분 정도 PPT를 제작해서 발표하는 면접을 보았는데요. 그때 진행했던 방식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신입들이 아이디어를 보여줬으면 하는 과제들을 한 문장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 때 제게 주어졌던 주제는 이마트가 점점 대상 연령층이 점점 올라가면서 젊은 층을 어떻게 하면 유입시킬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서 진행했던 온열 질환자를 찾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같은 로직으로 변수를 변경해서 뭐 마트 점포별로 인당 객단가라든지 구매하는 품목들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있는지를 찾고 그거에 맞춰서 점포별로 다른 마케팅을 진행하자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도 기존의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서 썼던 프로젝트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지만 발표함에 있어서도 발표의 흐름과 내용 플로우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PT 면접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왜 데이터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이 4가지 분야 중에서 내가 어떤 거에 가장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뭐 엔지니어든 분석가든 사이언티스트든 어떤 식으로 내가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명확히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길을 향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차근히 쌓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창하게 기업에 인턴을 한다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대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조금 더 분석적이고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유를 가지고 방법을 찾았다면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만 정리를 해두셔도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거나 나의 커리어 패스를 준비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